네, 반갑습니다. 이제 1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주차 강의의 재무학 연습을 벌써 이제 14주차 강의를 찍게 되었고요. 이제 14주차 강의를 찍고 나면, 이제 듣고 나면 저희가 이제 15주차는 기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하는 마지막 수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수업은 이제 구조화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조화 상품은 중간중간에 강의를 진행을 했고, 또 마지막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굳이 이번 그 강의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번 14주차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무 설계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레포트를 봤지만 여러 가지 자격증과의 연관성이 다 있는 그 분야입니다. 재무 설계라는 게 이제 그 고객들의 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그런 그 분야인데요. 재무를 설계한다. 돈에 대한 설계, 고객들에게 돈에 대한 설계를 도와드리는 그런 일인데, 여기에는 뭐 자산관리사라든지 투자자산운용사라든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들이 어울려져서 재무설계라는 거를 고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설계를 하는 일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해왔던 일이 재무설계고, 17년 동안 재무설계에 대해서 기업체나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고객들과 재무설계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는 일을 이제 17년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17년간 재무설계 일을 했던 이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또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강으로 14주차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주차 수업은 이제 동영상을 세 개를 이제 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재무설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재무설계 실제 제가 기업에서 재무설계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제 강의 내용을 두 번째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요점 정리를 세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5주차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는 치렀고요. 이제 9주차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제 15주차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고사는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수업 방식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메일로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혹시 안 내신 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기말고사 치기 전에 제 이메일로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말고사는 40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잘 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 제가 알려드리는 요점 내용만으로도 공부하셔도 충분하니까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특강으로 진행할 재무설계입니다. 재무설계는 사전에서 보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를 고려해서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생애 주기별 재무관리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자금 등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돼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런 재무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재무 설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사들은요, 보험 상품, 펀드, 은행 상품, 대출 등 고객에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곧 제가 재무 설계에 사회에 대한 진출하실 그 특강 분들이고 내용을 이제 강의를 취업을 하게 찍었는데요. 되면 첫 급여를 여기 받으면서 영상에서 정말 제가 돈 관리를 첨부를 하게 해서 되실 다시 분들이고 강의를 또
틀어 드릴 재무학 테니까요. 제 연습에서 특강을 첫 배웠던 번째 어떤 영상에서 내용들이 재무설계 그 원론에 대해서 재테크에 이해에 투자를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아니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서 이런 그 내용들을 다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제 그 사회에서 재무 설계가 어떻게 그 재무 설계를 이용하면 이 재무 설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재무 설계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듯 하여서 이번에는 이제 그 마지막은 특강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그 17년 정도, 현재까지 17년 정도 동안 재무학을 가르쳤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재무 설계를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제가 17년 동안 현장에서 가르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한 내용만 한 40분가량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첫 급여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 관리에 직면하게 되는데, 직면해서 돈을 받고 나서 돈을 관리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금 큰 그림을 저와 같이 먼저 배우고 사회에 나가도록 하면 좋겠죠.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재무 설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재무 설계가 뭔가, 우리는 그 CFP나 AFPK 자격증에 보면, 또는 그 자산관리사 자격증이나 이런 데 보면 재무 설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하십니다. 재무 설계와 재테크란 다른 건가요? 예, 엄연히 다릅니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는 아주 다르다. 그러면 재무 설계가 뭐냐 한번 보시도록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재무 설계란 자신이 바라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지금 현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생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소득, 지출, 저축, 보험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전반에 걸친 틀을 짜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종합 재무 설계를 의미하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목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은퇴, 부동산 장기 간병, 상속 세금, 교육 설계 등의 개별 재무 설계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재무 설계란 그 재무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뭐냐 하면 목표입니다. 목표 수립. 재테크는 목표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재테크는 정보입니다. 재무 설계란 설계입니다. 설계. 재물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나의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도면이 필요하죠.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어떻게 집을 짓겠다라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도면 그리는 거를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 설계, 건축 설계사 자격증,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사 자격증, 건축 설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재물을 미리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은 뭐냐? 설계를 할 때 기준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에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을 잠깐 재무설계 장점을 보면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생활, 상속 등의 인생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목표가 뭐냐 하면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노후 생활, 상속. 이런 게 목표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구나, 재무설계란. 그리고
교통, 사고, 질병, 각종 재해 등 뜻하지 않는 위험에도 대비합니다. 위험 설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위험 설계도 재무 설계의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머나먼 인생의 여정에서 개인이나 가정이 참다운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주춧돌을 놓아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달성해 나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보람을 느끼겠죠. 그래서 목표를 준비하는 거고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돕는 사람이 재무설계사라고 했습니다. 저의 직업은 재무설계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AFPK 자격증을 따고 하는 거는 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럼 재무설계사란 무엇인가?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고객이 바라는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인생 목표를 확인하고 재무 정보를 분석한 뒤에 가장 적절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재무주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사는 고객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의사죠. 그런데 재무설계사는 재무적으로 건강하게끔 돕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주치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재무설계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재무설계사란 그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이 오면 첫 번째, 고객과 상담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목표를 점검하는 일부터 합니다. 고객님의 목표. 그래서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있는지, 자녀를 낳아서 키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은퇴는 언제 할 건지, 이런 인생 전반의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제가 도와드리는 게 재무설계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재무설계사의 그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CFP나 FPK 또는 자산관리사, 옛날에 이제 은행 FP 이런 자산관리사가 재무설계사들이 주로 이제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분야인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윤리 원칙도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설계는 총 6단계 절차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에도 거의 내용이 이와 흡사했죠. 그래서 이 내용 저희가 수업 시간에 거의 비슷한 내용 배웠습니다. 1단계에서 관계를 정립하고 2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3단계에서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고 4단계에서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5단계에서 제안서를 실행하고 6단계에서 계속적인 점검, 즉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이게 6단계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설계는 왜 해야 되는가를 보시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시장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펀드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생 상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상품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고객들도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샤프 지수라든지 베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참 그게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는 파생 상품까지,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런 파생 상품까지 나와서 우리를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대응이 쉽지 않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구조와 종류 또한 복잡해져서 금융 소비자의 선택과 자산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평균 수명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왜 재무설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오래 사니까 너무 오래 살고 수명도 너무 늘어나니까 가진 돈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80세, 90세, 100세, 110세까지 늘려서 써야 되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는 돈이 곧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돈을 최대한 불려서 재무설계 잘해서 내가 오래 살 때까지 계속해서 잘 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려면 필연적으로 재무설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돈을 지배할 수 있으려면 돈을 잘 설계해서 내가 원하는 설계한 대로 산다면 돈의 주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재무설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무설계 이럴 때 필요하다 있는데 그냥 삶에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 보시면 삶에서 다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퇴직했을 때, 상속, 은퇴, 자녀 교육비, 예상치 못한 큰돈이 생겼을 때, 상속, 증여, 이혼, 입양, 출산, 질병, 부모 복양, 절세, 부채 관리,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무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재무설계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이 재무설계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7년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 일을 주로 했는데 재무설계를 스스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인을 만나보면 이 사람 정말 나 같은 재무설계사가 필요 없고 혼자서도 잘하고 있네 라는 사람을 만나는 비율은 5%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한 서너 명은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굳이 재무설계사가 필요 없을 만큼 돈 관리에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95% 이상은 재무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사의 도움은 좀 필요하다. 어떤 재무설계사를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면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도 중요한데 솔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사나 AFPK나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무설계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제일 높을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설계를 미리 했다는 거는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설계를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제 살다 보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돈을 벌지 크게 주기적인 돈을 정기적인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떤 대학을 갈지 그래서 입시 정책이 어떤지 내가 어느 학교 어떤 과를 갈 건데 거기는 커트라인이 몇 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먼 그림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교과서 한 권만 주면서 이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 교과서만 계속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이 교과서를
어느 정도 내가 뭐 이해도를 높여야 내가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그런 숙제만 해결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번 학기 시험만 잘 치는 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졸업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5년, 10년 뒤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설계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돈으로 어떻게 저축해서 어떻게 모아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나서 내가 그걸 달성하기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인데 그런 걸 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재무 행동을 자제하겠죠. 왜냐하면 나에겐 계획된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화로운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라는 좋은 점들이 재무 설계에는 있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것인가 재무 설계? 어떤 분들은 제가 재무 설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지 않은가요?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재무 설계란 돈을 버는 사람은 모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면서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아프다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검진을 받는 거죠. 재무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그 돈으로 미래를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 돈이 부족하다면 그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재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윳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꿈꾸는 인생 목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더더욱 줄여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계획을 짜서 이를 실행해 나가는 일은 서민에게 더욱 긴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오히려 재무설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무설계가 아니라 세금 설계를 하겠죠. 절세 설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 설계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재테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는데요. 재테크는 돈을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재테크는 수익입니다. 그러나 재무 설계는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하나의 정보 테크라면 재무 설계는 인생 경영, 내 인생을 설계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근본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겠죠. 예, 그래서 처음 취업을 해서 신입사원 때부터 재무설계는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러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라 해야 됩니다. 재무설계는 일생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이 재무설계도 정기적으로 매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매년 수정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 대학에서도 재무설계 과목을 많이 신설해서요. 재무설계과도 서울에는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재무설계에 대한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재무 목표를 세워서 돈을 저축해 나간다면 돈과 관련된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며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돈으로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고 앨런 그론스펀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이 말했습니다. 의료 상담과 재무 상담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재무적 건강이든 신체의 건강이든 어느 하나가 탈이 난다면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시민이 독립적이고 재무적인 종합적인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로버트 슐러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재무설계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강의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재무설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재무설계를 해서 돈을 관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설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아주 이론을 공부해 봤는데요. 잠깐 쉬고 저와 함께 제가 그 기업체에 가면 하는 강의들을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재무설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